그다음에 이 뒤쪽 부분에서는 제가 실제로 진료하면서 봤던 환자들을 분류를 몇 가지 치료로 분류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민셀 LC의 치료 스케줄은 가장 표준적인 치료는 임상 실험에서 했던 치료법, 1주 간격 4회, 2주 간격 4회, 그리고 4주 간격 4회, 그다음에 8주 간격 4회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1주 간격 4회가 몇 가지 제한점이 있어서 2주 간격으로 8회를 하는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기본 골격으로 해서 16회 정도를 표준 치료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보였던 것처럼 장기적으로도 재발 억제에 대한 효과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16회 이후에도 재발 억제를 위해서 4주 내지 8주 간격으로 계속 투여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요법들, 그러니까 재발 방지 치료 중에서 주로 표준 스케줄 그리고 유지요법들은 그런 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일단 주로 환자분들 중에서 특색으로 보실 거는 고령 환자분들이 좀 많다고 거를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령 환자에서 세포독성 항암제나 아니면 부작용이 심각한 항암제를 썼을 때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부작용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 이민셀 LC는 부작용이 없는 치료로서 굉장히 유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고령자들에게 사용됐던 경우들을 몇 가지 경우들을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81세 된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발견을 좀 빨리 해서 재발 억제로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췌장암은 2년 내 재발이 거의 7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재발이 높은 암인데, 이분이 항암 치료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셔가지고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인데, 항암 치료로 체중이 거의 10kg 이상 빠지고 잘 그렇게 거동하기도 힘든 상태가 돼서 항암 치료를 줄이고 이제 이민셀 LC 치료를 해서 재발 억제 효과들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어주번스 세라피로 했었고, 그래서 한 4년 정도 재발 없이 잘 지냈던 분이십니다. 두 번째 분은 지금 63세 여자분이신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간암 수술 후에 재발 억제를 위해서 썼던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표준 치료 스케줄 이후에 진행 상황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8주 간격으로 지금 계속 투여 중인 환자입니다. 지금 현재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한테서 간암도 대개는 재발률이 보통 1기에서도 70% 정도가 5년 내 재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바이러스 억제제를 쓰면서 조금은 더 낮아지긴 했지만, 그런 재발 위험들 때문에 다른 방법들, 그러니까 면역세포 치료 이외에도 다른 방법을 썼는데, 지금 그 중에서 조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식이요법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 환자들이 특히나 이렇게 암 생존자의 처지로 놓이게 될 때 이 식이요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들이 많게 되는데,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착안한 거는, 어쨌든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그거는 결국 면역 억제로 연결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암 재발의 위험은 높아진다. 그런 가정하에서 주로는 음식 알레르기보다는 음식 불내성 검사를 해서 맞지 않은 음식이 들어갔을 때 몸에서 생기는 염증 반응이 결국은 암 재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해서 음식 알레르기 검사, 푸드 IgG 같은 검사들을 통해서 음식들을 좀 가이드해 주는 거, 그리고 항산화제들을 써가지고 좀 그런 재발 위험들을 높이는 것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간암 수술하고 간성원수가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가족분이 난소암으로 저한테 치료를 받던 분인데, 그분은 이 면역세포 치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어서 남편분이 이제 이렇게 간암으로 수술하고 간성혼수가 됐을 때 무조건 이민셀 치료를 이제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간성혼수가 3회 투여 후에 호전돼 가지고
지금도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지금 4차 투여 후에는 전혀 그 간성혼수와 관련된 증상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뮨셀 LC의 역할들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어쨌든 그 간세포 중에서 그래도 저기 좀 어느 정도 리버서블한 페이스에 있는 것들은 좀 빨리 돌아오게 하는데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뮨셀 LC를 이제 단독 치료가 아닌 여러 가지 그 병행 치료들을 해볼 수 있는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해볼 수 있는데, 컨비네이션은 어느 치료든지 가능합니다. 라디에이션, 케모세라피 다 가능한데, 라디에이션이나 케모세라피에서 그 갖고 저기 이뮨셀 LC의 장점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키모세라피에서 이 케모라는 약물들이 세포독성 치료제들이 갖는 면역학적인 특징들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양유래 항원을 좀 증가하게 한다든가, 면역 억제 세포로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서 그 면역 억제 세포를 또 억제한다든지, 그 면역 억제하는 물질 분비를 억제하게 된다든지, 이런 류의 면역을 억제하는 부분을 억제하는 거, 이런 걸로 그 세포독성 항암제나 항암제들이 길을 열어줄 때 그 길을 통해서 면역세포 치료제가 들어가게 되면 더 좋은 효과들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착안을 해서 이런 병행요법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체열하는 시기들은 아무래도 이제 편의상 항암 투여를 하기 전에 뽑는 것들이 좋은데, 그 좀 다른 부분들, 그 면역세포하고 연관된 항원의 발현이라든지 또 이런 다른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1차 투여 후에 회복기 때 그 체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그 투여 후에 회복기 때 체열하는데 어려움들은 백혈구수가 만회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항암 투여 전에 체열을 하시고, 항암을 한 뒤에 알게 된 경우에는 항암제 투여 뒤에 회복기 직전에 체열하는 그런 방식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역세포 투여하고 항암제 투여하고 간극은 항암제 투여하고 나서 한 48시간 후에 투여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개의 항암제가 그 방광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면 대부분 항암제가 빠져나간 상태라서, 그 항암제가 빠져나가고 또 항암제는 앞에 이야기했던 항암제가 면역에 끼치는 영향들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면역세포 치료제를 투여하면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48시간, 안 되면은 24시간 뒤라도 일정 조정이 어렵다면 투여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기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다른 항암제하고 병행하는 것들이 진행성 암에서는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치료 적용 시에 그 항암제 부작용을 조금 덜어주는 경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항암제하고 병행 투여하는 데서 의미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그 방사선 치료하고 관련된 부분들인데, 방사선 치료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그 방사선 치료가 그 암세포를 죽이게 되면 그 방사선 치료 이후에 한 4주에서 6주 간격에는 급성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급성 염증 반응의 경우는 면역이 증강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면역세포 치료, 그러니까 면역 세포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여 시기들도 가능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에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끝나자마자 6주 이내에 가능하면 여러 번 투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이 6주가 넘어가게 되면 크로닉 스테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크로닉 염증 상태는 대부분 주위 환경이 면역 억제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 이뮨셀을 같은 면역세포를 투여하게 되면은 면역 억제 환경과 부딪혀야 되니까 효과들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염증 시에 집중적으로 투여해서 그 급성 염증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 보통 6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6주라고 하면 4주차 때 체열을 해가지고 6주 끝나고 나면 바로 투여해서 그 6주 이내에 2번에서 3번 내지는 더 자주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 이뮨셀 LC하고 그 방사선 치료를 그 같이 했던 경우인데,
이분은 왔을 때 췌장암 4기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한 6개월 정도 되셨던 분인데 그때 이제 그 처음에는 그 항암제하고 젬자 아브락살 항암제하고 면역세포 치료를 같이 이뮨셀 애쉬를 같이 컨비네이션 했던 분인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 그 도움이 돼서 그 전이됐던 부분들이 일부가 좀 좋아졌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그 좌측 요도가 폐쇄돼서 수신증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셨는데 이쪽이 풀려가지고 되게 상태가 좋아져서 좀 활발하게 활동도 하시고 뭐 본인 말로는 골프도 뭐 좀 치러 다니시도록 호전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일부 남아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그 치료 중에 그 췌장 부위에서 사이버 나이프를 실행해서 일단 병소들을 완전 제거한 상태로 그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4년 정도 잘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기 그 치료 당시에 46세였는데 지금은 이분이 치료 시작한 게 저기에서 한 13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13년째 치료가 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난소암이 자꾸 재발해서, 난소암은 재발할수록 난소암은 재발할수록 그 위험도 그 재발 위험이 높고 재발할수록 그 수술로 제거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안 좋은 길로 접어들어가는데, 이분도 이제 3회 재발 후에 그 재발을 해서 할 때마다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유착이 심해가지고 수술로 완전 제거를 못한 상태로 그때 이제 면역세포하고 접하게 돼서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총 2년간 19회 정도 치료를 했었는데, 그때 그 불완전 제거된 부분이 없어져가지고 그 완전 간의 상태로 지내신 게 지금 한 15년 정도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는 암 환자들 집단촌에서 식이요법 위주로 관리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완치 상태로 돼서 계속 저한테 환자를 간혹 보내드리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 요거는 뭐 그 사진인데 사진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원래 그 잘 없었던 부분이 그대로 없는 걸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삼중음성 유방암은 그 항암 치료에 반응을 잘 안 하는 암이기 때문에 그 암에 대한 치료들은 그래서 이 면역세포 치료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다른 분을 치료를 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케모하고 병합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집중 투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외국 사람이거든요.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왔을 때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2주 동안을 2달에 한 번 내지 3개월에 한 번 오는 걸 가정해서 3개월간 투여될 거를 2주 동안 투여한 그런 케이스의 환자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처음 해봤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해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봤는데, 3년 정도 외려 그 길게 이렇게 늘려서 투여한 경우보다 집중 투여한 경우에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효과가 괜찮았었고 잘 유지되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이제 그 항암제하고 병합 투여에서 극적인 경우인데, 이분은 저하고 저기 강북 삼성병원의 전우규 선생님하고 같이 치료했던 환자인데, 그 젬자 시스플라틴 그 담도암 거의 말기 상태입니다. 복막 폐전이 다 된 상태에서 젬자 시스플라틴하고 면역세포 치료하고 같이 치료를 했었는데 거의 관해 상태가 됐었던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84세, 대개 뭐 70대 이상에서 췌장암 자체가 아무래도 고령자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셨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저희한테 왔을 때부터 이미 4기 상태로 오셨고, 그래서 기대 여명이 한 3년 정도 저기였었는데 남은 상태로 오셨었는데, 처음에 항암 치료 젬자 아브락살이 굉장히 힘든 항암 치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체력이 좋으셔서 조금 견디셨는데, 나중에는 그 아브락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아브락살을 빼고 젬자만 투여하면서 면역세포 치료하고 병행했는데, 계속 그 처음에 조금 그 암 부위가 간전이 부분이 소멸되고 췌장암 부위만 그 췌장암 주위에 있던 그 림프노드 쪽만 일부가 남아있던 상태로 계속 진행돼서 한 24년 초까지 치료를 계속 하셨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이제 암 치료를 하면서 치료의 목표가 뭘 것인가를 되게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고령자에서 암을 완전히 없어지게 해서
완치시키는 거가 치료의 주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고령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수명들을 좀 연장시킬 것이냐가 치료에서 어떤 방향이 맞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었는데, 그 지금 요즘 뭐 암 치료들의 트렌드도 그렇고 주로 현재의 상태들을 계속 유지하고, 적어도 그 치료받는 동안에도 환자가 치료로 인한 자기 그 생활들 자체가 좀 지장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좀 가능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를 유지하고, 그것 자체가 결국은 또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치료의 그 목표를 세울 때도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항암 치료를 할 때도 좀 부작용이 적고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항암제를 먼저 쓰고 선호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뮨셀 A씨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저기 난관암 환자 이분이 그 간암, 아까 앞에 소개드렸던 간암 그 환자분 중에서 그 간성원수 와서 치료하셨던 분 그 저기 와이프인데, 이분은 그 2015년에 난간암을 받고 항암 치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서 항암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죽겠다고 해서 포기하고, 어떻게 이뮨셀 A씨하고 그 연결이 돼서 치료를 2016년부터 해서 16회 하고 나서 좋아지고 나서 그냥 이렇게 또 중단했어요. 근데 17년에 한 1년 중단해 있다가 17년에 또 재발해서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항암 치료 하면 너무 힘드니까 또 그 이거 저기 뭐야 면역세포 치료하러 와서 그 표준 치료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이후에는 한번 재발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8주 간격으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4년 정도 잘 지내시다가 다시 또 임파셈의 그 우측 경부 림프샘에 재발이 돼서 그쪽 부위는 수술하고 또 면역세포 치료를 계속하고 4주 간격으로 진행하다가 6주 간격으로 하고, 이분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치료한 경험들이 그 어떻게 했을 때 좋다는 걸 스스로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 환자분 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지금도 그 이 좌측 경부 림프샘 재발이 됐는데 면역세포 치료하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4주 간격으로 지금 4주 내지 6주 간격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그 이분도 굉장히 저하고 오랫동안 했던 분인데, 보면 이제 2011년 네 저기 간 수술하고, 근데 간 수술을 하고 나서 11월 달에 그 폐전이 소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폐전이 된 부분들의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재발되고 나서 2012년에 또 그 저희하고 컨택이 돼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치료를 진행하던 중에 그 피부과가 올라가서 치료 효과가 없나 하고 이제 좀 중단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 저기 치료 받는 동안에 본인이 좀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 뒤에 다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RT 하면서 이뮨셀 시작해서 또 그 한 1년 정도 지나서 저기 했는데, 폐 부분 안에서 저기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도 그 폐 부분에서 폐 결절 부위에서 안 좋은 부분을 흉곽경으로 제거하고 이뮨셀 A씨는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흉곽경 이후에 재발 없이 한 8년 정도를 잘 끌다가 다시 그 22년에 폐전이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조금 중단했던 거를 다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그 표적 치료제들하고 저긴 하는데, 표적 치료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저기 표적 치료제들을 제대로 실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뮨셀 A씨로 계속 투여를 해서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카보메틱스를 쓰면서 조금 그 저기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그래서 이뮨셀 A씨하고 병행해서 지금 그 이거 뒤에 보시는 것처럼 간암 표지자도 줄고 그 암도 지금 변화 없이 잘 유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 반응이 그 완벽하게 딱 제거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행을 억제하거나 그 환자 상태를 좋게 유지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그 느낌을 가졌던 분들은 계속 진행해서 치료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제가 이게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됐던 건데, 제가 이제 면역 항암제가 주로는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부분들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면역 항암제하고 이뮨셀 LC는 어떤 작용을 할까에 대해서 계속 그 좀 애매하게 고민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그렇게 많은 경우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앞에 봤던 그 건양대 사례들에서 일부의 효과가 있다고는 돼 있지만 제 자체가 경험을 못 해봐서 저기 했었는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키투르다를 그 폐암 4기 환자예요. 간전이도 되고, 그리고 COPD도 심해가지고 저희 병원에 올 때 자기 그 자가 그 휴대용 호흡기를 달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쏘 오셨는데, 키투르다를 3번 정도 실행을 했는데 반응이 전혀 없어. 3주 간격으로 2번 시행했는데 변화가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혹시나 하고 면역세포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면역세포 치료 병행하면서 급격하게 효과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보시면 이렇게 병변이 있던 부분들이 그 거의 줄어들거나 그 없어지게 됐고, 그러면서 그 인공 갖고 다니던 그 휴대용 인공호흡기도 지금은 없이 혼자 다니시는 그런 상태까지 좋아지셨던 분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고령자시라서 다른 옵션에 그 항암제를 쓰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저도 그 면역 항암제와 이뮨셀 LC라는 그 면역세포 치료제를 병행했을 때 좀 시너지간 효과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를 증명했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쓴 게 아니고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 때 써서 효과가 증폭됐기 때문에 면역세포 치료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죠, 저기로. 그 면역세포 치료의 그 부작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작용은 이제 크게로는 사이토카인 릴리싱 신드롬인데,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으로 인한 증상들입니다. 근데 이제 사이토카인 그걸 2개로 나눠서 사이토카인 릴리싱 신드롬이 36시간 후에, 그러니까 투여하고 나서보다는 좀 지나서 나오는 경우가 사이토카인 릴리싱 신드롬에 더 가깝고, 그런 경우에 열 그리고 다른 뭐 위험한 소견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36시간 이후에 나오는 사이토카인 릴리싱 신드롬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그널들을 환자들한테 받게 되면 바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야 됩니다. 다른 약제들은 저희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써서 그 주게 되면 대부분은 그냥 바로 좋아지게 됩니다. 가끔 저혈압도 같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시그널들이 보이게 되면 바로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이토카인 스토밍은 크게는 이제 사이토카인 릴리싱 신드롬 중에 하나긴 한데 투여 직후에 생기는 발열들인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주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타이로닐 주사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타이로닐 주사제를 쓰게 되면은 이 사이토카인 스토밍에 생기는 열이나 그 몸살기 같은 그런 칠링 같은 것들은 바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런 증상이 생겼던 사람들한테는 투여 전에 미리 그 투여를 하고 이뮨셀 LC를 투여하게 되면 좀 증상이 생기는 걸 좀 억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수월하게 맞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만약에 이런 엔세이드 계통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면, 근데 스테로이드를 넘어가는 경우까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강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